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부를 이루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책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책들은 사실 말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믿고 읽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분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책 스승님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읽는 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가 20년 넘게 연구한 성공과 부를 이루는 비법을 14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법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해요. 그럼 그가 연구한 성공 비법을 엿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길 바라죠. 그러면서도 성공하고 부를 얻기 위해 쏟아야 하는 노력과 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 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은 어떤 사람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품성으로 인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수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가져다줄 행동과 생각의 총합이다. 만약 당신이 주위 사람들을 웃음 짓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고운 인성과 마음씨를 가졌고 삶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비난과 미움, 두려움, 낙담 등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그 자기를 사랑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행복과 선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돈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쌓을 수 있는 부의 양은 그가 도와준 사람의 수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손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의 손에는 더 이상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눌 때 더 많은 돈이 쌓이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곧 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부는 물질적인 부와 다른 많은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무형의 가치를 더하지 않고 돈만 소유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인해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더 가지려고 발버둥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히 여기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을 느낀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선생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격언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를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부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부를 받을 준비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세가
그 사람의 생각, 목표, 목적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걱정, 의심도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물질적인 부와 무형적인 부를 포함한 모든 부의 출발점입니다. 긍정적 마음 자세는 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 마음 자세를 가질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미래의 성취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됩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걸작들, 즉 밤하늘에 빛나는 별, 아름다운 자연 풍경, 머나먼 지평선 등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유로움도 갖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게 합니다. 우호적인 협력의 정신으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일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또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갖도록 해줍니다. 온전한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긍정적 마음 자세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경은 그 안에 그 역경보다 더 큰 희망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일로 존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부를 획득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스는 농부였는데 밭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침대에 누워있을 뿐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수제 소시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소시지를 만들어 팔 것을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소시지를 만든 덕분에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아침 식사용 소시지 생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 부양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냈고 그 덕분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최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원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과 자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부를 얻는 확실한 방법은 타인에게 탁월한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돈에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는 후순위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돈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음식, 주거, 의복 같은 기초적인 필수 용품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돈의 이 용도는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삶에는 필수적인 것들 이외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다른 용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돈의 두 번째 용도는 질병을 얻어 치료를 해야 하거나 비상시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삶의 어느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도 돈이 도움을 줍니다. 돈의 세 번째 용도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행, 취미생활,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돈 걱정하지 않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고 비상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하고 나면 삶을 즐기는데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네 번째 용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기 원하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돕거나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 사회를 돕거나 의학 연구기금으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아나 소년, 소녀 가장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보내줄 수도 있고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치료비를 보탤 수도 있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론 자신의 돈이니 자기 자신을 위해 쓰든 저금을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든 자신의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나의 통장에 더 저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도움을 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취미나 건강을 위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무런 울림이나 연민이 없고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다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이 동하고 연민이 느껴진다면 나의 손을 펴서 돕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돈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버리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돈을 사용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은 많은 사람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움은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입니다. 또 주변에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걱정, 불신, 자격지심, 우유부단함, 소심함, 우울함, 불안 등
모든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은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인 두려움을 제거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롭고 성가신 일들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정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두려움의 첫 번째 자식입니다. 걱정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을 몰아냅니다. 참새 둥지의 뻐꾸기처럼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뚱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곧 부하에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꼭 해내고 말 거야. 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되겠어? 나에게는 나쁜 일만 일어나. 등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런 생각은 모든 것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실제로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생길 근심거리, 시련, 골칫거리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미래에 가상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막연함에 쏟았던 에너지, 일, 생각, 시간만큼 아까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 에너지와 일, 생각, 시간을 매일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예상 밖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내일 모레 또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가상의 문제들과 싸우느라 이 잠재적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발생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패배의 처지에 몰리거나 불명예스러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두려움의 뱀파이어를 없애는 법을 알고 그에 따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다면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게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면 두려움이라는 잡초가 제거되고 건강한 생각, 느낌, 감정, 야망을 키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무능, 자신감 결여, 그리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나쁜 감정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 신뢰,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없애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마음 자세와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 마치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원하거나 두려워하면 그것에 대한 마음속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는 현실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사물이나 조건을 끌어당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나 존재가 형태화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도 않을 일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매우 쉽게 라는 한마디입니다. 쉽게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그 방법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방 안 가득 어둠이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둠을 없애기 위해 어둠을 닦아내거나 삽으로 퍼내시겠나요? 그보다는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 신뢰, 자신감, 희망 등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나타날 때마다 즉시 두려움 없음이란 해독제를 투여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세요. 환한 빛이 쏟아지게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나요? 원하는 바, 꿈꾸는 바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끌어당김의 힘에 의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진심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크게 보면 인생은 그의 마음 자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 자세는 그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 이상, 느낌, 믿음, 희망의 총합입니다. 마음 자세는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외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정신 상태,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마음 자세의 형성에 가장 뛰어난 자원과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좋은 도구들을 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의 소유자는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품성을 가짐으로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성공을 하기 위한 자질과 품성이 부족하다고,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한탄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자질과 품성이 있으며 좋은 환경과 조건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부러워합니다. 만약 자신도 그들처럼 좋은 자질과 품성과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벌써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과 조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공에 이르는 길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할 뿐이죠.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개선하고, 고치고, 다시 시도하고, 확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주저앉고 거꾸러지는 이유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면 내가 만들면 되고, 자질이 부족하다면 노력해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위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하면 사람의 성격, 기질,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을 고치고 새롭고 바람직한 특성, 자질, 능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뇌는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마음이 두뇌를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만약 그가 자신감이 없고 팔려는 제품도 성의 없이 설명하고 소극적이라면 당신은 금방 그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가 제시하는 제품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마음 상태를 금방 알아채고 그와의 협상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 성공, 자신감, 적극적, 당당함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는 당신과의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를 잘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가 추천하는 제품에 흥미를 보이고 기꺼이 그와 비즈니스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 좌절,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 생각을 주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신가요? 당신은 그들의 생각에 동요되고 영향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기, 열정, 적극적, 도전적, 에너지에 충만한 사람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그의 기운을 받아 기분이 좋고 긍정적이 되며 업되는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 각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거부하거나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마음 자세의 결과물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금방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공에 미치는 마음 자세의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끌어당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력 있고 주의 깊은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불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세는 물건, 대상, 상황, 환경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자세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성공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지속적으로 길러집니다. 금전적인 성공, 즉 돈을 버는 데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점차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걸 공고히 하게 됩니다. 또한 주위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듣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떤 일에 확실하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기거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이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려면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고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살펴보세요. 가난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나 봐. 한다고 그게 쉽게 되겠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성공, 신뢰, 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생각으로 채워 넣으세요. 철 무더기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당신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반응하여 당신을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 자세를 바꾸세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열망하세요. 그것이 성공과 부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믿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적이 인간의 진로를 바꿔놓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을 실패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해 백열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또 인간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재생하는 축음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축음기 덕분에 강의와 음악을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에디슨이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그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믿음만큼 강하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힘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비관적이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두렵다고 믿는 것들은 대부분 실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즉, 모든 발명과 제품과 쓸모있는 아이디어는 동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떡이 실제로는 크지 않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내 안의 보물을 보지 않고 쓸데없이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까지 위험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해서 시도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 먼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 기자로서 그들의 성공적인 첫 비행을 목격했고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세계가 한계, 고통, 의심, 결핍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실험실 같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미래의 가능성이 과거에 성취한 바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적들이 우리가 이미 봤던 기적들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원하는 바에 대한 시각화와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부와 가치 있는 것들의 성취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믿음에 의해 자극받고 감성적으로 변한 모든 생각은 곧바로 그 생각에 대응하는 실체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난과 실패라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면 그는 가난과 실패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부와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사고에 생기와 힘, 실행력을 부여하는 만고불변의 마법입니다. 믿음은 모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실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믿음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기적과 신비한 일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간절히 원하는 생각이 마음에 의해 고양되며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가 오늘을 만듭니다.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하게 되고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원래 알려진 그의 성공 철학도 있었고 또 새롭게 추가된 것도 조금 섞여 있는데요. 책에는 이 외에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덕목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부를 이루는 것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것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독서를 하면서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의 책들을 읽으며 많이 깨닫는데요. 희르 책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늘 저에게 깨우침을 줘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켜주고 성장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